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모리는 슈퍼마켓. 지금 뭐 살까? 내일 뭐 살까? 고민하지 마. 오늘 함께 고민해볼 바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코스피 3000 재타랑 가나? 자, 우리가 코스피 300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올해 코스피 3000 금방 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금방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로그 차트로 살펴보면 코스피 3000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정말 조금 남았어요. 우리가 과거에 코스피 3000 한 번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조금 내려온 이후에 지금 다시 상승 추세가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그 차트를 보면 제가 지금 보라색 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바로 코스피 3000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로그 차트로 봤을 때는 정말 미세해서 살짝만 툭 쳐도 딱 3000 갈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차트를 한번 과거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로그 차트로 봤을 때는 선형 차트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이렇게 시간적 흐름에 따른 비율이 측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우리나라가 한 번 크게 떨어졌죠. 그렇죠? 이때가 바로 그 악명 높은 1998년도의 IMF 시기였습니다. 자, 1998년도의 IMF 정말로 우리나라 너무나도 심각한 위기였고 정말로 이러다 진짜 이러다 다 죽어! 이럴 바로 그런 느낌이었죠. 그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그때 함께 큰일 나겠네 했던 분들 아니면 그때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도 지금 벌써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때 진짜 다 죽는다 했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빠른 반등을 했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또 좋지 않은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였고 그랬지만 언제 그랬냐는데 바로 치고 올라왔었어요. 이때 IMF 때. 그래서 만약에 그때 샀는데 순간적으로 물렸다 하시는 분들도 현물 들고 계셨으면 다 살아나셨을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만약에 뭐 옵션이나 선물에 베팅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잃는 사람도 많았던 그 시절의 IMF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때도 진짜 큰일 났다 했지만 급반등을 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급반등. 그래서 금방 살아난 우리의 코스피입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이만큼 떨어진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큰 하락이 오려면 그 정도의 뭔가 임팩트 있는 사건이 와야 이렇게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혹시 떨어진다 해도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항상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좀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다시 성장을 하였죠. 다시 성장을 하였는데 이 전 시대 1980년대 이때 우리나라가 정말 큰 발전을 한 거죠. 그때는 발전할 것도 많았고 그렇죠? 발전할 것도 많았고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하였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를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바로 이 저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거쳐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코스피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받쳐왔다. 그렇죠? 이때도 살짝 떨어졌지만 이후 다시 급반등을 하였고 급반등, 그렇죠? 급반등을 하였고 코로나 시절도 잘 이겨내고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둔화는 되고 있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장기 우상향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다들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옆으로 기울기를 조금씩 낮추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저점 2개와 고점 하나가 생기면 채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채널을 아직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코스피가. 벗어나기도 해요. 벗어나면 이제 채널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코스피 채널 같은 경우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차트상에서는요. 그래서 현재 채널 중단을 넘을 뻔 했는데 이거 상방 완전 돌파를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매물대를 흡수하고 있다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매물대 흡수 중이다.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좀 이렇게 아직도 이 가까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점점점 저점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소폭 하락을 하였지만 다시 여기에서 반등을 주고 기울기가 1차 기울기보다 2차 기울기가 좀 더 높습니다. 우리 차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그리고 이 RSI의 요 지점을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월봉상의 차트예요. 월봉상 한 달. 사실 한 달이면은 세월이 참 모아놓고 다 지나가 놓고 보면 세월 참 빠르네 이러지만 이 차트를 보고 있는 순간에서 내가 의자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까 하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그렇죠? 몇 시간 차트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언제 30대 왜 이렇게 안 올라? 또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란 개념은 항상 또 시간과 고통 내가 얼마만큼의 고통에 시간이 얼만큼 흐르냐 이거는 참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이거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상에서 이 신호가 RSI에서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RSI. 지금 밑에 있는 건 RSI라는 상대 강도 지수 지표인데 이 RSI가 요 빨간 선 보이시죠? 빨간 선. 요 빨간 선을 여기 받쳐줬다는 거. 뭘 하고 받쳐줬어요? 크로스하고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받쳐주고 다시 디뎠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코스피 3000이 못 가고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래서 한 요까지 올 것이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3,000 넘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3,000 못 가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건 항상 확률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올라간다 그래서 시장이 내 마음 알아주고 자 하모린이 올라가자 그랬으니까 나도 올라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얘는 자기 맘대로고 얘는 갈 길 가는 애고 남의 말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갈 길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보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기서 봤더니 이 지금 크로스 골크 말 아세요? 골크라 그래서 우리 또 이 차트 기술적 분석은 골든 크로스 이런 크로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분들도 다 이런 거 쓰세요. 지금 우리만 쓰는 거 아니고 경제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 이런 말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그래프를 읽는 경제의 흐름은 그래프를 읽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절대로 약간 이질감 가지실 필요 없고 나도 그럼 공부를 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크로스가 됐어요. 크로스가 됐고 얘가 지금 여기서 받쳐주고 올라간다는 건 리테스트 한번 거쳤다는 얘기예요. 리테스트 한번 거치고 이 RSI에서 중요하게 판별되는 거는 30, 70, 50이에요. 30, 70, 50 중요해요. 50 밑에는 좋은 추세, 50 아래는 안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51이에요, 지수. 월봉이 51. 그러면 50에서 받치고 일단 51로 좀 상승했네? 그럼 상승장이 좀 다시 펼쳐질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RSI를 왔다 갔다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내려온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그렇지 않아요. 이 중간에서도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도 무조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그 편견을 가진 사고는 좋지 않지만 아무튼 이 신호는 자체는 좋은 신호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스피 3000 머지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차트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에다가 뭘 하나 더 넣었어요. 뭔지 감 오시나요? 코스피 차트에다가 나스닥 지수를 같이 본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나스닥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흐름이 항상 또 비슷하게 흘러가요. 비슷하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코스피를 받들고 있는 시장 자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를 이루고 있는 차트들을 보시면 제가 이게 바로 스탁 히트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스탁 히트맵을 보시면 이 바둑판 차트라 바둑판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 바둑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회사는 바둑판 크게 그리고 좀 이거보다 작은 회사들은 좀 규모가 좀 작게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바둑판 차트를 보면 자, 삼성전자가 엄청 크죠. 그렇죠. 삼성전자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얘가 시가총액이 되게 크고 그 다음이 나중에 좀 조금 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를 이끌고 있는 이 각 섹터별로도 나눠져 있지만 이거를 얘가 지금 얘네들이 하드 캐리하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들이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구나. 얘네들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얘네들이 떨어지면 답도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할 수가 있죠. 재밌죠? 자, 한국 기업 보면 한번 미국 기업도 한번 볼까요? 미국 기업도 이렇게 찾아서 볼 수가 있는데 자, 미국 기업 네, 여기 보이시죠? 미국 기업을 보면 이제 나스닥이 있고 모든 미국 기업이 있는데 우리는 나스닥을 한번 봅시다. 자, 나스닥을 보면 우리나라랑 좀 상이에요. 방금 기억나시죠? 삼성전자가 이따시만 하고 나머지는 또 조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스닥의 구성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비등비등.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비등비등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얘네들이 이 이끄는 주역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죠. 나스닥 지수를 누가 하드 캐리하느냐가 있는데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비슷비슷한 애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만 있다만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현재 이런 상태라는 거. 여기서 지금 서로 왕자를 가리고 있죠. 1등, 2등, 1등, 금 빼고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자산은 금이에요. 근데 금 빼고 얘네들끼리 지금 1등, 2등, 1등, 2등, 2등, 3등, 3등, 2등 이런 식으로 지금 겨루기를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눈부시는 게 약간 엔비디아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치고 팍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회사별로 이렇게 탁탁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상이하고 이 회사들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좀 재미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얘네보다 조금 작고 메타는 조금 더 작고 그래서 이렇게 이끌고 있는 지수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이렇게 이끌고 있다. 나스닥은.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이따만하다. 그렇죠? 이걸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코스피 차트가 나스닥을 따라간다는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이 바둑판 중에 크게 이끌고 있는 기업이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엔솔이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이 기술주들이란 말이에요. 기술주. 우리나라는 기술, 반도체 옛날부터 그쪽 기술이 유명했고 굉장히 우리나라를 전체적인 산업을 이끌고 가고 떠받들고 있는 수많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 나스닥과 같이 간다는 약간 느낌이 있는데 이 최근 향후 그러니까 이전부터 몇 년간의 퍼포먼스를 보면 나스닥이 오를 때 오르는데 나스닥보다 훨씬 못하게 올라요. 나스닥이 올라도 코스피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스닥이 떨어지면 코스피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스닥이 오르면 덜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나스닥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스닥 떨어져도 코스피 올라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잘 없어요. 근데 나스닥이 떨어지면 코스피 그냥 같이 떨어졌어요. 이번엔 다를 것이다를 생각하기에는 이전에 그런 데이터가 너무 없죠. 근데 사실 나스닥은 지금 현재 너무 고점이거든요. 그것이 조금 하나의 복병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나스닥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 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나스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그쵸? 나스닥 오르면 같이 올라야 되는데 같이 안 올라요. 오르긴 오르는데 조금씩. 여기 보면 나스닥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요. 코스피는 거의 일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스닥이 오름에 비해서 굉장히 못 올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퍼포먼스도 나스닥은 보면 여기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지금 보시는 차트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이고 나스닥은 여기가 지금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제일 높죠. 그런데 코스피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는 고점을 넘지 못했다. 근데 나스닥은 뚫었다. 그래서 나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굉장히 못 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 떨어질 땐 또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안 좋은 시기를 한동안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실 나스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스닥은 신이야?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나스닥은 신이야? 나스닥 오르기만 오르기가 언제 떨어지냐고. 나스닥은 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고 또 AI 그거 버블 아니야? 근데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코스피는 그거에 비해서 못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는 지금 나스닥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스닥 떨어지면 안 돼. 너는 그냥 신으로 남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스닥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생각을 보실 땐 항상 이렇게 나스닥 지수도 함께 살피시면 좋습니다. 자,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쵸? 여기도 보면 나스닥이 오르는데 나스닥 오를 때 근데 이때는 괜찮네요.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네요. 그쵸?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쵸? 여기 그 다음에는 나스닥 오르는데 코스피 떨어지고 뭐 이렇게 뭐 잘 같이 가는 날도 있고 조금 반대로 가는 날도 있는데 반대로 가는 게 이제 나스닥 떨어질 때 코스피 올라가고 이런 반대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자, 코스피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코스피 차트를 살펴보면 자, 최근의 기울기 보통 차트를 볼 때 지금은 좋은 추세예요. 어떤 좋은 추세냐? 여기에서 요거 보이시죠? 요거가 보통 얘를 저점으로 했을 때 어느 저점? 이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이라고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 얘가 리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전 저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받쳤다는 거예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점이 되겠죠. 그 이후로 이전의 기울기, 요 기울기보다 요 기울기의 날이 좀 더 서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기울기가 이전 기울기보다 날이 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사실상 굉장히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선형 차트예요. 선형 차트 날봉 1일봉 차트고요. 코스피의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코스피 3000이 여기고 우리의 목표가인데 일단 목표가인데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지금 현재 상승 기울기가 매우 높고 이전 매물대 보통 이런 횡보하는 구간을 이제 매집하던 구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넘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이 정도는 또 뭔가 쉽게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 기울기, 요 기울기를 유지하는 한 코스피의 성장은 가파르게 계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2025년 1월에 코스피 3000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 차트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울기가 뚫은 줄 알았는데 꺾여서 요 기울기를 훼손한다. 그러면 아래로 보셔야 되는 거죠. 아래로.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넘나들기 때문에 이 관통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추세선은 무슬이에요. 무슬.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경계를 한다. 여기를 뚫으면 일단 아래로 뚫으면 경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잘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크리너라 그래서 보시면 시가총액과 정확한 시가총액과 이제 기업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봐도 우리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가총액을 눈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몇 배가 되고 여기서 몇 배가 되는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보고 요거를 보면 일단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가 코스피 지수를 떠받들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럼 자,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이 큰 삼성전자를 살피면 되겠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잘 가면 코스피 떠받들어 줄 거야. 일단 방어는 할 거야. 기본 방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드디어 가나? 네? 10만 전자 드디어 가나? 우리가 지난번에 다 10만 전자 가자 했는데 10만을 못 갔어요. 보통 다 그래요. 보통 다. 그렇죠? 10만 전자 하면 한 9만 5천 가면 많이 갔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이미 발 빠른 사람들은 이제 엑시스를 하는 거죠. 나는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뺄 거야. 왜냐하면 물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충분한 익절을 위해서 수익 실현을 할 거야. 라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힘이 없으면 이제 10만 전자 하면은 그 전에 꺾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렇고 삼성전자에 그러면 호재가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스피 3천을 가야 되는데 코스피 3천이 가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려면 삼성전자는 어떤 또 행사가 있을까? 어떤 이벤트가 하반기에 있을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자고요. 그러면 올해 이제 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림픽 파리에서 합니다. 낭만의 도시죠, 파리. 제가 파리에 좀 있었잖아요, 또. 제가 파리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말고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이 스폰서로 후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이 이번에 정말 특별하게도 갤럭시 언팩 행사, 뭔가 새로운 제품을 발표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뭔가 혁신적인 거 발표하면 삼성전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봐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7월 10일 날이 이제 언팩 행사입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이제 방송이 될 시점은 더 이제 더 가까워졌겠죠. 그때 삼성전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거 폴더폰 이거 관련해서 뭔가 혁신이 나오려나? 지금 그런 생각도 들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 언팩 행사를 한다는 거는 세계의 모든 언론사들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 기관 투자들, 외국인들, 세력님들 다 주목을 할 수 있기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매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이목을 또 한층 더 많이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뭔가 혁신적인 제품 숨기고 있지 않을까요? 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삼성전자한테도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도 은근히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여러분들 엔비디아 다들 아시죠? 지금 엔비디아 모르면 안 되죠. 이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상승을 했고 지금 거의 대만에서는 거의 엄청난 지금 찬양을 받고 있죠. 지금 엄청난 사람 대만이 낳은 거물이잖아요. 젠슨 황이 원래부터 그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원래 삼성전자 말고 그냥 엔비디아를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집에 있는 가죽 자켓을 입고 나와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엔비디아 젠슨이 항상 가죽 자켓을 입잖아요. 그게 뭐냐면 약간 혁신,
젊음, 열정 이런 걸 대변하는 거라고 해요. 보통 다 스티븐 잡스 하면 이 검정 목폴라 아시죠? 그리고 그 메타의 CEO도 항상 그 똑같은 옷만 입잖아요. 그래서 왜 똑같은 옷만 입습니까? 그랬더니 이 똑같은 옷만 입고 언론에 자꾸 나타나면 많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라고 대답을 했어요. 옷 고르는데 걸리는 시간과 옷을 고르기 위해 생각하는 그 수많은 생각 시간과 수많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시간을 난 없애버리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옷만 입습니다.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엔비디아처럼 나 가죽 자켓 입고 올까 하다가 말았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그래서 아무튼 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엔비디아가 최근 한 지난주부터 주가가 안 좋은데 이제 수익 실현하는 물량 그리고 CEO가 너무 많이 팔았죠. 그렇죠? CEO들과 임원들이 지금 다 엄청 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약간 한풀 꺾이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 보여줄 수 있고 엔비디아가 좋긴 좋은데 좀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차트는 보다 사람의 심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심리 상태. 심리 상태가 이 차트를 만드는데 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엔비디아가 좋긴 좋은데 솔직히 이 정도는 좀 아니지 않아? 지금 이 가격은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럼 눈이 어디로 가냐? 시선이.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엔비디아. 그럼 반도체로 유명한 기업들 아니면 뭐 좀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상으로 물색되는 것이 이제 삼성, TSMC, 뭐 브로드컴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엔비디아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볼 때. 예전에 엔비디아가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걸 수 있어요. 엔비디아와 유니티가 약간 그냥 둘 다 그냥 뭐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둘 다 그 뭐 게임 하는데 뭐 그래픽 카드 만드는 그 회사들 3D 뭐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들이야 하면서 보통 엔비디아 아니면 유니티 뭐 둘 중에 하나를 그 그래픽 카드 관련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냥 좀 보면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요 2021 요 유니티가 폭락하기 직전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하면 유니티랑 엔비디아 둘 중에 뭐 사지? 그런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추세가 꺾이면서 유니티가 이제 실적도 엉망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면서 유니티가 이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도 이때 좀 안 좋았던 시기는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유니티가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어딜 감히 이거죠 지금. 엔비디아랑 어떻게 유니티를 비교해? 어딜 감히? 왜냐하면 이때 크로스된 이유,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에서 크로스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 엔비디아와 유니티가 이 크로스된 이후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상승. 뭐 이전에도 벌써 여기부터 이렇게 좀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유니티도 이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확 상승을 하면서 그럼 이제 우리 이때 다들 관심 가졌어요. 엔비디아 뭐 하는데 이렇게 오르지? 엔비디아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엔비디아 그 채굴하는데 그래픽 카드를 많이 쓴대. 이런 이제 얘기가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채굴, 비트코인 채굴, 그렇죠? 비트코인 채굴할 때 이 엔비디아가 되게 큰 역할을 해서 채굴하는 회사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간대. 이때 말이 많았어요. 이때 왜 비트코인 시장 참여자들은 왜 비트코인 망한대? 뭐 이러고 있는데 채굴을 하는데 채굴 플러스 AI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붙죠. 이제 AI.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많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기사가 한창 나왔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채굴을 하던 기업이 AI 쪽으로 넘기면서 회사를 바꾼대 이러면서 실제로 많이 그런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기사도 많이 났고. 채굴을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채굴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비트코인 시장이 크립토 윈터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을 때 이 채굴업자들이 AI를 한다면서 대거 이동했습니다. 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나는 뭐 했나 몰라. 그쵸? 그때 나는 뭐 했나 몰라. 이 사람들이 채굴업자들이 AI 쪽으로 많이 갔어요. 기사만 보고 있었죠. 아, 참 어리석었어요. 그쵸? AI로 움직인다 그럴 때 나는 뭐 했을까? 아무튼 간에 이분들이 AI로 대거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들 이 엔비디아로 채굴한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나? 그러면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자리가 안 나오거든요. 언제나 사람이 자리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자리 볼 거 뭐 있어? 그냥 올라가는데 믿음이야, 믿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믿음.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사, 지금 사, 지금 사, 떨어지면 또 못 사, 지금 사, 지금 사, 지금 사 하면서 지금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기술적 분석, 그래서 오히려 초심자의 행운, 아니면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믿음의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이 기술적 분석을 알고 나면은 이미 자리를 놓쳤는데 라는 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올랐으니까 이 믿음이 나오는 거지, 얘가 유니티처럼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면 이 믿음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100%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적게 잃는 투자를 하자. 리스크를 줄이고 못 벌어도 돼. 그건 손해는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손해를 많이 심하게 해버리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상승했을 때의 기쁨보다 하락을 제대로 맞았을 때의 고통이 훨씬 고통이 극심하다라고 해요.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이.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이나 못 샀어 했다고 에이 그 믿었어야지 하고 못 샀다고 조롱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어를 한 거니까요. 지금과 같은 경우 이 꼭지점에서 이런 데서 엔비디아 매수 절대로 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세요. 이 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높잖아요. 전체적으로.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오른 거. 이런 데서 샀어야지 하는데 사실 이거는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건 그냥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보내줘야 합니다. 그게 장기간적인 금융시장에서 이 투자를 하는데 장기간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가 뭐 이거 하나 먹고나 이제 졸업했어. 난 주식시장 거들떠도 안 볼 거야. 하면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괜찮아요. 근데 보통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상승을 봤다? 그러면 나 졸업이야. 이제 안 해 하다가도 한 몇 년 뒤에 다시 슬슬 이제 기회를 봅니다. 이제 몇 년 지난 지 슬슬 또 하나 좀 잡아서 뭐 조금이라도 좀 재미 좀 볼까 하면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시장이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하고 올바른 습관, 그런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그냥 이미 내 것이 아니고 보내줘야지.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다? 엔비디아 됐고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주식 분할한다는 얘기도 있고, 왜 이러잖아요. 왜? 다우존스를 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우존스 편입. 다우존스는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장장한 큰 기업들을 가지고 만드는 지수죠. 그래서 거기에서 재산정을 할 때 다우존스로 편입되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텔 비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우존스에 인텔이 있어요. 인텔 그래픽카드 언제적 얘기야. 인텔 언제적 인텔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제적 인텔이야. 주가가 모든 것을 또 얘기를 해줍니다. 이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가가 올랐어 떨어졌어 이건데, 인텔이 영 부진하죠. 뭐야, 엔비디아 지금 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짝대기 수직 상승하고 있는 거, 로켓 차트, 이게 엔비디아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이렇게 수직 상승으로 이렇게 로켓 타고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인텔 뭐 했냐 하면 인텔 내려받고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우존스 중에서 조금 부진한 인텔의 자리, 인텔이 나오고 엔비디아가 그 자리로 올라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차트 보면 너무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미국은 기회의 땅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엔비디아 주가 보면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같이 바닥을 찍었는데 엔비디아는 엄청난 상승, 인텔은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코스피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코스피는 왜 이렇게 실적을 인정 안 해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실적이 좋으면 팍팍팍팍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적과 사람들의 열광에 힘입어서 모멘텀 제대로 터진 거죠. 그래서 인텔 비켜! 이렇게.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광고. 변비 비켜! 그래서 인텔 비켜! 지금 이렇게 다우존스 편입을 노리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자, 다시 코스피로 돌아와서요. 자, 코스피로 돌아와서 제2의 엔비디아를 찾을 거래요. 그렇죠? 그럼 제2의 엔비디아 혹시 삼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삼성이 제2의 엔비디아 될 수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보통 PER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PER. 그래서 이 PER로 펄하고 읽는 사람도 있고 PER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거 배수인데 엔비디아를 보면 지금 어때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엔비디아 지금 PER이 73 정도 돼요. TSMC 반도체 하면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게 바로 삼성과 TSMC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삼성과 TSMC가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이 TSMC가 얘도 고공행진을 했어요. 주가를 보시면 TSMC도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TSMC예요. 미국, 대만의 TSMC 차트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삼성의 경쟁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 이제 TSMC가 2023년 이후로 여기도 고공행진 중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와서 172불입니다, 현재. 자, 이때 코로나 이후에 왜 이렇게 안 가 이랬어요. 대만, 중국 전쟁 이슈가 붙으면서 TSMC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못해서 TSMC는 항상 잘해왔어요. 항상 꾸준했고 항상 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TSMC는 다들 약간 꺼려했죠. 중국 관련 대만 이런 이슈 있는 주식에는 별로 손이 안 가 해서 약간 꺼렸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신고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신하고 있어요. TSMC가. 그런데 TSMC 이렇게 갈 동안에 지금 보시면 2023년 이후로 2022년 10월 이후로 쭉 올라갔는데 그에 대적하는 우리 삼성 차트 보자고요. 삼성 차트를 보면 아직 신고를 만들지 못했어요. 신고를 만들지 못했고 2023년 10월 이후로 좀 상승을 했지만 이 TSMC에 비하면 너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PER로 돌아가 보자고요. 돌아가 보면 엔비디아가 73이고 TSMC가 34예요. 근데 우리의 삼성이 지금 20대입니다. 아직도. 20대. 좋은데? 어감 좋은데요. 20대. 삼성전자 아직도 20대예요. 그래서 PER이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조건이. 이거 엔비디아 70 보다가 삼성전자 20대를 보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삼성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또 많은 그런 이렇게 펀더멘탈을 보고 그 주식 종목을 매수할 때 우량주 중에 저평가된 튼튼한 기업을 찾아라가 국룰로 되게 많이 나와요. 좋은 기업 찾기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 튼튼한 기업을 찾아라. 삼성인데 생각되지 않으세요? 삼성인데 그래서 지금 삼성 요런 면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조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여길 보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오늘도 좋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시면 최근 기울기가
우리가 이제 보통 장기 투자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장기 추세는 전체적인 걸 볼 때 하는 거고, 우리가 당장 들어갈 때는 당장 하루 이틀 일주일 중에 좋은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 거고, 당장 단기 추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물리면 안 되니까. 물리면 기분 나쁘니까요. 그렇죠? 물리면 안 되고, 우리는 안 물릴 수 있는 자리를 선별해서 들어가도 또 물려요. 그게 현실이고, 물림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항상 최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이제 항상 더 작은 시간봉 차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좀 하락한 이후로 이런 자리가 사실 좋은 자리죠. 그렇죠? 장기 추세에서 채널 하단이고 뭔가 이쪽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얘기하면 ABC고, 우리가 여기에서 ABCD 패턴을 한번 규격을 재보면 여기에서 이제 A, B는 C, D 하면 좀 모자르네요. 이렇게 하면 좀 모자른데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패턴은 맞지 않지만 아무튼 여기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비율에서 0.886짜리 보통 다 요런 식으로 맞습니다. 피보나치 비율을 대보면. 그래서 0.886이 되는 자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지지할 수 있는 마지막 피보나치 비율입니다. 그래서 0.886이라는 자리는 항상 좋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 구간으로 애용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요런 겹쳐 있는 요런 하단 자리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 이후로 지금 반등 중인데 이전 매물대를 보시면 지금 가장 높은 벽 중에 하나가 요 하락세에 대한 이 하락한 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예요. 지금 요 자리. 보라색 선 보이시죠? 보라색 선. 요 자리. 요 자리가 뭐냐? 저항. 지금 저항이 매우 심한 구간에서 넘지 못하고 까딱까딱 하면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죠. 도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 다들 아시죠? 7전 8기.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런 차트가 그렇습니다. 이런 차트가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여기서 또 못 갔어요. 그래서 또 떨어졌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 간다 하면서 내려오면 누가 밀어 올리려고 그래. 내려오면 밀어 올리고 자꾸 매수세가 붙는 거죠. 모멘텀이. 그러면서 모멘텀이 요만큼 모였다 그러면 빵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이제 탕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올라가려고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시도를 하면 이제 빵 하고 올라가는 거고 시도를 못하면 다시 소폭 조정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자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좋지 않고 오히려 돌파하고 그러면 디디고 돌디슝 돌파 디디고 슝 돌디슝이라는데 이 디디고 할 때 이 D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많이 쓰고 아니면 분할 매수가 답이겠죠. 일단 여기에서 내가 1차 매수를 하고 얘가 넘고 다시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되면 또 한 번 더 들어간다. 뭐 그렇게 해줘야 되고 삼성전자 뭐 생각해 그냥 사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모멘텀이 붙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맞고 한번 이미 떨어진 상태고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 얘가 조금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7월 10일 제가 지금 여기 검정색 선 표시해 놨는데 여기가 7월 10일 언팩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언팩 행사 전에 쯤에는 얘를 뚫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가면 보시면 이 채널이 있잖아요. 이 채널이 있는데 여기가 요 채널 중단이에요. 여기가 보시면 채널 중단인데
요 채널을 중단을 넘고 만약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보통 이제 채널 상단을 보게 됩니다. 중단을 넘고 상단.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만 전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채널의 상단은 뭐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9만쯤 되죠. 그렇죠? 여기 이제 뚫어버리고 그러면 10만 전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채널 상단에서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보통 상단 맞고 떨어질 확률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여기 삼성전자는 상단을 맞고 떨어졌고 다시 도전을 하면 이제 두 번째 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10만 전자가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요 매물대 중에서는 이 하락세에 대한 매물대 가장 힘든 구간은 10만 전자의 바로 전이었던 9만 5천 대가 아니라 매물대가 가장 많은 매물대는 지금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지금 자리를 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자리를 넘으면 훨씬 이전보다 10만 전자 가기에 수월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하모린의 슈퍼 시그널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엔비디아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이렇게 퍼가 높은 아무리 엔비디아가 좋다지만 지금 PR도 너무 높고 지금 채널로 봤을 때도 엔비디아가 채널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추세로 따다당 그리면 여기를 중단으로 봤을 때 이게 보는 거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이전 고점에서 여기에서 보통 2배로 이렇게 추세선을 짝짝짝짝 그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를 만약에 이전 고점 이런 거를 중단선에 맞추었을 때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엔비디아 말고 제2의 엔비디아 찾으면 어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삼성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3천이 간다. 삼성전자 10만과 함께 코스피 3천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우리가 바둑판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느꼈듯이 이전에 이 바둑판 차트를 봤을 때 느꼈듯이 요즘 지금 아직까지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영부진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에너지 솔루션도 좀 같이 치고 올라오면서 코스피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현재 차트는 굉장히 반전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받으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이 평행하지가 않고 웨지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 웨지 형태라는 차트의 웨지 형태가 의미하는 바는 와리가리 하면서 더 이상 팔 사람도 없고 이러면서 점점 매도세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이 아직까지는 반등의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 떨어지면 인간적으로 인륜적 반등은 하자 이러면서 기술적 반등이 팡 하고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코스피 3천 힘을 좀 실어주면 좋겠네요. 오늘 하모린의 슈퍼마켓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다음 방송도 꼭 기억해 주시고 저 하모린과 함께 일요일에 지금 뭐 사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